갑자기 또 다른 한 일전이 열리는 분위기가 됐다. 박항서 60 감독의 베트남이 일본과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격돌한다. 두 팀은 24일 밤 10시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베트남으로서는 아시안컵에서 4차례 1992, 2000, 2004, 2011년 나우승한 일본이 무척 부담스러운 상대다. 박항서 감독도 21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 일본 1-0 승리를 지켜본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전력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일본은 거의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쉽지 않은 상대라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개인기와 패싱 능력이 뛰어나다. 사우디와의 경기에 주전으로 나선 11명 중 10명이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에서 뛰는 유럽파들이었다. (1m 89, 87의 거부인 주장 요시다 마야 30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소속 베테랑 중앙 수비수다. 베트남이 승리를 위해서는 그가 지휘하는 일본의 포백을 뚫어야 한다. 요시다는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꽂아넣은 1m 88의 장신 도미아스 다케히로 20일 벨기에 신트크라 위등서와 센터백을 보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이번 16강전에서 비조 1위 2승 1무를 한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잡으며 또 한 번 매직을 발휘했다. 베트남 선수들의 상승세를 보면 일본과 한 번 해볼 만하다. 박 감독도 도전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2000년 이후 2차례 일본과 격돌해 2패를 당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2007년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4로 졌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는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고 예멘한테만 2-0으로 이겼다. (16강전까지 4경기 5골 6실점을 기록했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강팀을 만났을 때 수비가 무너졌다. 일본은 조별리그 F조에서 3승을 올렸다. 투르크메니스탄을 3-2, 오만을 1-0, 우즈베키스탄을 2-1로 눌렀다.
사우디와의 16강전도 1-0으로 승리하는 등 모두 1점 차 승부였다. 그만큼 승부 근성이 강한 팀이다. (5년 4월 1일에) 수비 중심의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박항서 감독이 모리야스 하즈메 (50일) 감독이 이끄는 일본 (4년 4월 2일)을 상대로 이번엔 또 어떤 매직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일본의 8강전이 성사됐다. 일본은 21일 오후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 샤르자의 사르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전반 20분 터진 중앙 수비수 도미야수 다케히로의 헤딩 결승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눌렀다. 조별리그 F조에서 새 연승을 거둔 일본은 24일 밤 10시 한국 시각 두바이의 알막통 스타디움에서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누르고 8강에 오른 베트남과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일본은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 4회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사우디는 이날 전반전 공점률 70%를 기록하는 등 경기를 지배하고 슈팅도 많았으나 골을 넣지 못하고 무너졌다. 일본은 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며 우승을 향해 순항을 거듭했다. 일본이 8강에 오르면서 또 하나의 한일전이 성사됐다. 모리야스 하즈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21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샤르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전반 20분 만에 터진 도미야스 다케히로 신트트라미던의 선제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8강에 진출한 일본은 전날 요르단을 꺾은 베트남과 맞대결을 통해 4강행을 노리게 됐다. 지금까지 4차례 1992, 2000, 2004, 2011년 우승을 차지한 일본은 조별리그부터 이날 경기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8강까지 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8강에 오르면서 오는 24일 오후 11시 두바이 알막튼 스타디움에서 펼칠 베트남과의 경기가 한일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사령탑이 박항서 감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감독 중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파울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의 외국인 감독이다. 대회 때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바꿔온 박 감독은 베트남 국민뿐 아니라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박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베트남의 아시안컵 최초의 노가웃 시스템 승리를 안기며 8강에 안착시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과 일본이 펼칠 경기는 한국 팬들이 베트남을 일방적으로 응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또 하나의 한일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 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즈메 감독이 8강전 상대인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을 경계했다. 일본 축구 대표팀 이해를 오후 8시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샤르자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일본은 24일 오후 10시 베트남과 8강전을 치른다. 경기 후 모리야스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토너먼트에서 승리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사우디는 아시아에서 강팀이다. 무실점으로 승리한 게 좋았다며 베트남보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만 빨리 회복해야 한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8강) 상대인 베트남에 대해서는 베트남은 수비가 강하다. 또 공격과 수비 전환 능력이 좋다. 박항서 감독은 23세 이하 대표팀을 겸임하고 있으며 같은 수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경험도 풍부하고 빼어난 역량을 갖춘 감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트남은 공격에 강점이 있다. 공격 쪽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우리는 수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반적으로 수비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베트남은 지난 20일 요르단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올랐다. 이어 일본이 2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1-0으로 승리하면서 두 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베트남은 일본에 뒤진다. 박항서 감독도 일본이 8강에 오르자 일본과 비교하면 전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은 정교하고 패스가 뛰어나다. 상대 허점이 보이면 놓치지 않는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마냥 물러설 수 없다. 베트남이 이번에 일본을 이기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새 역사에 도전하는 베트남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은 바 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 이번에도 발휘되길 바라고 있다. 물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일본의 선수단 변화가 많다. 일본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 21세 이하 선수들을 출전시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 명단에는 아시안게임에 나섰던 선수들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반면 베트남은 아시안게임에 23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이뤄 출전했다. 와일드카드도 3장을 모두 사용, 최상의 전력으로 대회에 임했다. 아시안게임에 나섰던 선수들 대부분은 이번 아시안컵에도 출전하고 있다. 일본의 선수단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일본 대표팀의 수장이다. 모리야스 레이 대표팀 감독은 지난해 여름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맡아 대회에 나섰다. 모리야스 감독은 일본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조별리그에서 베트남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모리야스 감독은 내가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패배를 인정한 바 있다. 모리야스 감독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베트남을 상대하는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베트남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한 뒤 8강전까지 오르면서 자신감이 상당하다. 기세를 탄 베트남은 일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한 일본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존재도 일본 입장에서는 껄끄럽다.